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봉준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료들을 한 번에 다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영화를 근데 보면은. 왜 아직 200만일까요? 좀 다른 얘기인데 희문님은 그 미키 17 혹시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미키 17 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 어떠셨나요? 애매하다.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본 이유라던가 아니면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나? 일단 저는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영화 자체가 너무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그쵸. 세대의 마인드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어지죠. 저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영화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그 특이하지만 혼자 가거든요. 네, 여자친구는 네.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고.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약간 부채감이 있습니다. 아. 이제 혼자 맨날 영화를 보러 다니니까 나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진짜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미키 17은 그 경계쯤에 있었어요. 이제 이게 보고 싶은가 안 보고 싶은가 하는 그런 경계에 있었는데 그냥 그거 핑계 삼아서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저도 이제 먼저 말하면은 영화관을 자주 가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침을 한 번씩 좀 오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도 그렇죠. 되고 저도 불편하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만 보러 갑니다. 감독파. 네, 저는 감독을 중요시하고 배우들은 그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꼭 챙겨보는 감독이 있다면은 박훈정 감독님. 신세계 만들고 귀공자 최근에 개호 만들고 마녀 만드셨던 그 감독님인데,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은 뭐 마더 때부터 보긴 했는데 뭐 최근에 기생충이었죠, 가장 최근작이. 가장 네, 잘 된. 기생충 때 되게 좋았고 이번에 미키 17이라는 게 딱 나왔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헐리우드 영화야 또 심지어. 그래서 조금 기대치는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예고편이 화려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광고를 시작했다. 대부분 흥행에 실패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실제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220만 조금 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따 이제 왜 200만밖에 안 됐을까라는 것도 좀 여쭤볼 건데. 감히 저희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럼 정현님은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기 전에 네. 예고편이나 줄거리 같은 걸 보고 가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바로 가서 볼래 이런 전 스타일이신가요? 완전 그런 스타일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나 꼭 보고 싶은 거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보고, 전 예고편도 안 보고 봤고 시놉시스도 몰랐어요. 그것만 알았어요. 미키라는 게 그 사람 이름이고 얘가 계속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 약간 그 정도만 알고 갔습니다. 저는. 저도 그 영화관 갔을 때 앞에 5분 정도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설렘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곧 영화 시작한다. 근데 예고편을 알면은 뭔가 이렇게 시작하겠지라는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예고편이랑 이런 거 안 보는 파고 조금 어려운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해 꼭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영화. 예를 들면 듄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살짝 사이클 돌고 갔는데 그죠. 원작이 있다 보니까. 네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그런 거 보고 가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면 거기서 봤다. 전 이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 보는 느낌으로 보기 위해서 예고편이랑 줄거리 하나도 보지 않는다. 대신 이제 몇만 정도 됐고 이제 평점은 이 정도구나 해서 기대치를 좀 낮추고 가는 편이죠. 대중성이 어떤지를 좀 보시는 거죠. 대중의 평가들이 어떨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키 예고편만 아까 잠깐 봤고 시놉시스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한번 지금 시놉시스를 나무위키에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네. 정현님 뭐 보셨으니까 아마 제가 그죠. 시놉시스를 읽으면은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몇 번째 미키입니까? 친구 티모와 함께 차린 마카롱 가게가 쫄딱 망해 거액의 빚을 지고 못 갚으면 죽이겠다는 사채업자를 피해 지구를 떠나야 하는 미키.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게 판타지스럽고 그죠, 마카롱 SF. 가게를 하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 마치 무슨 예전에 대만 카스테라인가요? 네. 그런 것도 생각나고. 네. 기술이 없는 그는 정치인 마셜의 얼음 행성 개척단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고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로 지원한다. 그죠. 저기에 좀 제가 알고 있었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제가
유추해보건데 익스펜더블이라는 게 되게 좋은 보직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뭔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느낌? 프린트가 아마 태어나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그죠. 게임처럼. 그리고 지원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좋은 직이다. 네, 뭐 스카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지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다음 4년의 항해와 얼음 행성 니플하임에 도착한 뒤에도 늘 미키를 지켜준 여자친구 나샤. 그와 함께 미키는 반복되는 죽음과 출력의 사이클에도 익숙해진다. 그러나 미키 17이 얼음 행성의 생명체인 크리퍼와 만난 후 죽을 위기에서 돌아와 보니 이미 미키 18이 프린트되어 있다. 행성당 한 명만 허용된 익스펜더블이 둘이 된 멀티플 상황.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현실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점점점. 이게 줄거리 특징이죠. 점점점. 네. 잘 죽고 내일 만나. 이거 딱 이야기가 상당히 판타지스럽고 만화 같은 요소가 그죠, 많은 그죠. 것 같아요. 뭐 죽고 살아나고 뭔가 죽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키 18이라는 애가 나타났다. 제가 한번 좀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를 보면은 제일 처음 보는 거 전 시놉시스랑 이런 건 안 봐도 포스터는 무조건 보거든요. 포스터. 근데 지금 포스터를 보니까 포스터가 꽤나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 뭔가 이거 로버트 패틴슨이죠, 주인공. 주인공이 되게 많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뭔가 유명하신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미키 17. 아마 17이 17번째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시놉시스도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눈이 다 X가 쳐져 있어요. 아까 죽음과 이런 걸 반복한다는 걸 보니 아마 죽은 친구들 16명이 되겠죠. 숫자를 세어보면. 그죠. 16명일 거고 앞에 나온 애가 17번일 확률이 높다. 앞에 나오네. 네, 제일 앞에 이제 메인에 있는 주인공이 17번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게 뜨고 그리고 미키 17 그 타이포 이 폰트를 보면요. 네. 중간에 선이 하나 싹 그어져 있어요. 얇은 선이. 이게 저는 한 두 가지로 유추가 되는데 보통 스텐실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이제 아카칠할 때 하는 방식. 네. 그럼 얘들이 군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제 생각에는 그 심장 박동수 보통 그 병원 가면은 띠 거리잖아요. 네, 일자로. 띠 네. 이거. 네. 띠띠 하다가 이제 죽으면은 띠 거리죠. 그거를 뭔가 연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키 17 저 타입에서 굳이 중앙이 싹 잘라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굳이 유추해 보자면은 17과 18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아마 17과 18 자아 분열이 된다, 자아 분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뭔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키 표정이 조금 얼빠져 있습니다. 메인 표정이 뭔가 놀라면서도 얼빠진 표정, 뭔가 설렘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요? 라는 표정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느낌. 그리고 좀 더 유추를 해보자면 시놉시스로 그러니까 마카롱 가게 하는 친구가 있었죠. 네. 이름이 티모. 스티븐 연이 하는. 뭔가 이 스토리 자체가 티모 친구가 착한 역은 절대 아니다. 왜냐면은 마카롱 가게를 해서 쫄딱 망해서 빚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마카롱 가게를 좀 크게 했나 봐요, 제 생각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마카롱 가게는 대부분 한국에서는 좁게 하는데 뭐 외국이라서 크게 했는지 엄청 빚이 크다는 거 보니까 근데 친구가 빚이 있다? 대부분 제가 느와르를 엄청 좋아하는데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유추해보자면 티모는 나쁜 친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한테 빚을 조금 감당을 뭔가 부여를 시키거나 아니면 등에 칼을 꽂을 확률이 높다 이 친구. 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스포하면 안 되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거를 얘기하진 않지만 네네. 되게 대부분 맞아요. 네, 되게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뭔가 이야기가 배신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미키가 저 표정을 보니까 보통 영화에서 웃는 표정을 잘 안 하거든요, 포스터에. 근데 저 친구가 저런 거 보니 뭔가 역설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미키한테. 왜냐면 미키가 되게 설레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딱 보셨을 때 네. 어떠셨습니까? 뭔가 미장센이라던가 뭔가 제가 얘기한 게 얼추 맞다고 했는데 네, 스토리상으로는 거의 진짜 뭐 역시 결이 잘 맞다. 역시 영화는- 디자인에 다 그게 나와 있다. 디자인이 모든 걸 말해준다. 다들 포스터 만드시는 분들도 영화 대본을 어느 정도 보고 그죠, 하시니까 그죠. 네. 그럼 미장센
보통 영화 보면은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쵸, 어떤 맞습니다. 구도나 이런 뭐 네. 이쁜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미장센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작이죠. 설국열차를 제가 저도 봤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배경이 막 눈 내리는 막 그런 행성 맞아요. 같은 거거든요. 네, 아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 비슷하고 그리고 그 옥자는 제가 안 봤어요. 네네. 옥자는 안 봤는데 거기에 그 시놉시스에도 나오는데 크리퍼인가? 네네. 그 나오잖아요. 걔를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옥자에서 가져온 느낌. 캐릭터는 또 거기서 가져온 느낌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미장센 이런 것들보다는 그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 같은 걸 봐도 네. 이제 뭐 잘 그렸고 못 그렸고 상관없이 스토리가 잘 전달이 되냐, 그리고 스토리가 재미가 있냐, 네네네.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오락 영화 같았다라는 느낌. 이게 예고편을 제가 아까 봤는데 네네. 되게 뭔가 고민이 많은 영화 같아요. 뭔가 철학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막 로버트 패티슨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너가 나야 나가 너야 뭐 이런 느낌의 비슷한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주는 메시지는 되게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이따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네. 근데 어려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는 그냥 그 별게 없어요. 술술술술 넘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사건 발생, 뭐 해결,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전에 철국열차나 이런 데서 봤을 때처럼 그 봉준호 감독님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가둬놓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기생충도 보면은 집이라는 게 있고 위 아래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네네. 이제 설국열차도 앞 뒤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 확실하죠. 딱 그 좁은 공간 안에 가둬놓고 이제 그런 흡인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되게 뻔하고 그 지루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도 그 또 우주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더 이게 뭔가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내가 이제 거기에 있게끔 느껴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장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스토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을 준다. 저는 봉준호 감독님 하면은 수미상관 구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마더 같은 경우나 앞뒤로 춤을 추는 모습 있고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 말씀하신 계급 사회를 정확히 보여주면서 뭔가 그 요소가 있죠. 뒷맛이 찝찝한 느낌도 있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리고 설국열차 아까 저도 예고편 보면서 봤는데 팔이 동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설국열차에서 뭔가 가져오신 것 같고 뭔가 그 미키 17, 18 이게 부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번호가 1번부터 뭐 지금까지 부여가 네, 되는데 그죠. 옥자를 제가 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 뭔가 동물의 번호처럼 돼가지고 한 명씩 뭔가 이제 고기로 변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게 나오는군요. 네, 그거를 조금 모티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봉준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료들을 한 번에 다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영화를 근데 보면은. 왜 아직 200만일까요? 2주 그게 됐는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아는 맛이다. 누구나 먹어본 맛. 네, 그러니까 누구나 먹어본 맛이라기보다는 그 봉준호 영화를 계속 봐왔던 팬이라면은 네네. 그냥 다 알던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 개그 투쟁 이제 네네. 뭐 그리고 뭐 가둬놓고 이야기 진행하기 네네. 그리고 뭐 동물 뭐 그런 뭐 복지 뭐 그 괴물도 봉준호 감독님이죠. 맞습니다. 거기도 네. 보면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그 뭐 함부로 한강에 풀지 마시다.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목자도 그렇고 그래서 봉준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한 번에 다 짬뽕해 놨는데 그게 서양식으로 변환이 되었다. 약간 구글 트랜슬레이트 되었다.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네. 큰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SF는 저는 놀란 감독을 네네. 좀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웅장한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빡 약간 이런 음악도 병원 가서 보는 이유는 결국 그거잖아요. 엄청 그 해상도 좋고 아무튼 그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음악도 막 엄청 그 돌비로 해가지고 네네. 그 서라운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강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거랑 별개로 음악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음악 감독님이 정재일 감독님이죠. 네네. 그 기생충에서는 그 음악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근데 비슷한 류의 음악이 이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미키 17에도. 네네. 근데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우주고 이거는 네네. 집인데 그쵸. 비슷한 스케일의 음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관객들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 음악이 그렇게 나오는 게 그 약간 대비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랑 좀 많이 달라서 그렇지 않았을까? 뭐 사실 저희는 모르죠. 왜 흥행을 못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까 예고편 보셨다시피 예고편이 너무 루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예고편 보는데 네. 오늘 딱 처음 봤거든요. 네. 예고편이 저는 1분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2분인가 3분이더라고. 그죠. 근데 1분만 했어도 충분했을 예고편인데 늦게 나왔다. 근데 심지어 이게 5개월, 6개월 전에 나온 건데 이렇게 루즈해도 되나? 왜냐면은 예고편은 가장 재밌는 걸 다 축약해서 보여주잖아요. 스포될 것만 제외하고 나서 반전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쵸. 나서 재밌는 것만 1, 2분에 응축한 건데 재밌지가 않았다. 그죠. 네, 재밌지가 않았고 안타깝게도 제가 유추했던 것들대로 흘러갈 것 같다. 왜냐하면 갑자기 미키 17, 18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번호가 부여된다는 설정이 확실해진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생각보다 내가 보고 싶은데 아쉬울 것 같다. 뭐 예를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제가 박훈정 감독님 팬이라고 했는데 박훈정 감독님 영화를 제가 신세계랑 마녀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퐁당퐁당이 있으신 분이고 네. 예. 그런데 마녀2가 잘 됐는데 그 다음 편을 귀공자라는 걸 찍으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영화는 뭔지 본 것 네, 같아요. 귀공자라는 걸 제가 개봉날 처음 봤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영화가 안타까웠다. 근데 혹시나 제가 미키 봤을 때 이런 좀 마음 아픈 감정이 있을까봐 뭐 전혀 제가 이 말한다고 네. 달라질 건 관계는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예전에 저를 치료해 주시던 의사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했던 얘기가 되게 남았거든요. 뭐였냐면은 음악은 저는 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언제 떠나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훈정 감독님 네. 그분도 그렇고 전 그분의 영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아마 사람들이 진부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뭔가 이 영화에 큰 주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아우르고 있는 주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님도 뭔가 비슷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뭔가 계급 사회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영화의 큰 틀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사실 설정 자체가 그냥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얘기를 한 거긴 하죠. 봉준호 감독님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주제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술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초반 5분인가 10분을 못 봤어요. 원래 영화 예. 영화 초반은 엑기스를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죠. 살짝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뭐 리뷰 영상 같은 거에서 봐서 아는 건데 아니면 이게 원작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영화에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논제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미키가 죽고 살아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영화에서. 네네. 일단은 테세우스의 배가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테세우스라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출정을 합니다. 자기 배를 타고 이제 출정을 하는데 네네. 그 배가
계속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망가질 거잖아요. 아, 좀 부러지기도 하고. 그죠. 뭐 무슨 뭐 어디가 뭐 돛이 망가지고 뭐 판자가 망가지고 네네. 뭐 이런 게 다 망가질 텐데 그러면은 그 여정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러면은 계속 고치는 게 계속 반복됐을 때 어느 순간 처음에 부품이 하나도 없고 이제 원래 부품은 사라진 거라면 그 배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제가 아주 약간의 스포입니다만 네. 여기도 뭐 대충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 미키가 1부터 17까지가 있는데 17이 있는 상태에서 18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 전에 다 죽었고. 근데 이제 그 17, 18이 있을 때 성격이 좀 달라요. 그 이전의 미키들은 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17이랑. 근데 17이랑 18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미키는 계속 똑같은 그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 그 벽돌 같은데 자기 기억들이 그 세이브돼 있거든요. 네네. 같이 세이브 되어 있는데 17이랑 18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미키 17과 18은 같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또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뭐 그건 좀 스포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아무튼 그럼 17, 18로 같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체만 다른 미키는 같은 미키냐 아니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희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죠. 영구 결번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선수에게 뭔가 존경의 의미로 뭐 이대호 선수라던가 네네. 그 번호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선수들에게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그 선수를 존경의 의미로 그죠. 네.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전 구장에 그 구단 구장에 그 번호를 붙여놔야 잘 보이는데 이 번호는 그 선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빗대어 보면은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네. 처음에 이만수 선생님과 장효조 선생님이 계실 때 그 삼성과 지금 삼성은 이제 멤버도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었어요. 삼성이란 이름만 그대로. 근데도 삼성의 기는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테세우스의 배가 아예 새로운 배가 됐더라도 그 출정 상태에서 조금씩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정신이 일단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육체나 뭐 신체나 아니면 부품 이런 것보다. 그래서 한 번 삼성은 영원한 삼성이다. 한 번에 이렇게 병대. 줄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미키로 빗대어 보면은 보진 않았지만 미키 1이 미키라는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 미키다. 네, 그럼 17, 18도 미키이지 않나. 뭐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미키라는 도장을 찍고 나왔기 때문에 같은 라이센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스포츠 팀에 대한 비유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엄청 스포츠 팬은 아니고요. 네. 일단 먼저 깔고 가면은 근데 이제 농구를 조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구를 생각해 보면은 마이클 조던 오늘 또 조던을 입고 마이클 조던이 전설적인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때의 시카고 불즈와 지금의 시카고 불즈가 같냐라고 생각하면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시카고 불즈가 최고의 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커리라는 또 엄청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쵸. 그 친구가 이제 지금 현 시대의 일종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시카고 불즈는 골든 스테이트가 아닌가? 그 커리가 속해 있는 팀이 골든 스테이트.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쉬운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네네.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긴 하겠죠. 제가 분명히 또 술 다시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절대로 술 안 먹는다는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뭐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좀 추측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미키 17이랑 18이 주먹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로 싸울 것 같아요. 너 내 배 아니야?
너 입에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뭔가 예를 들면 그래서 뭔가 주먹 다짐하는데 중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싸우지 마라. 너희 둘 다 죽기 싫으면. 왜냐면은 죽음과 연관된 애들인데 애들은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죽고 싶을 거예요. 계속 살아나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한데 17, 18이 주먹 다짐 한 대씩 주고받다가 중재자가 싸우지 마세요 해서 둘 다 씩씩거리면서 이야기가 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희 둘이가 이렇게 테세우스의 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몸을 가지네, 똑같은 머리도 가졌는데 가치관이 다르다. 17, 18호가. 근데 같이 옆방에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거 봤을 때 둘이 무조건 싸운다. 그죠. 누가 다 진짜냐. 네. 이러면서 싸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영화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죠.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이제 알코올 중독자랑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쉽게 풀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영화일수록 끝나고 나서 네. 같이 본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할 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혼자 보면은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본 친구가 있으면은 나오자마자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가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제가 본 사람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안 본 사람 같고. 제가 뭔가 본 사람으로서 설명하는 느낌?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흥행이 못했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테세우스의 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배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그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정해놓는 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 같은 거 있을 때 뭐 전라도는 뭐 다 다 진보죠. 진보일 것이야. 아니면 뭐 경상도는 다 보수일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그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뇌를 덜 쓰니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테세우스의 배는 특히나 우리가 딱히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주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이 체인지 되는 것들에 대한 서사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게 그 미키가 계속 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스포 아닌가요? 일종의 스포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좀 돌려서 조금 돌려서 이제 그런 거, 그 미키 17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죄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고, 네.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던 거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운명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땜이라고 하죠. 네네. 액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이 잘 될 거야. 제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운명론자만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죠. 종교 있으신 분들 뭐 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원죄, 뭐 아담과 이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흔히 밤 남기면은 너 지옥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키에서도 그런 대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스포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유의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 인생에 네네. 있어서. 뭐 사실 누구나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런 고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무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사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왜냐면은 막 물이 엎질러졌을 때 어차피 우리 바닥이 건조해서 이건 그냥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거 말할 때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굳이 뭐
내가 예전에 뭐 밥을 남겨가지고 오늘 뭐 더 맛없는 걸 먹네 뭐 이런 것처럼 업보처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저는 좀 그게 좀 심화되어 있는 인간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있을까봐 불안할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가 또 어떻게 그 반작용이 있었냐면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 마치 같은 운수 경우는. 좋은 날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네네.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네. 계속 운이 좋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운이 네네. 좋은 날에서. 이제 뭐 반대로 계속 나쁜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나중에 이걸 이길 만한 좋은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버텨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저는 항상 살았는데 이걸 보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혼자 생각을 했던 거는 별 상관없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뭐 왜냐면은 그게 또 지쳐요. 그 내가 나쁜 일을 계속 이제 겪으면서 좋은 일 생길라 그런 거겠지 하는데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저의 인생은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지치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맞다 라는 식의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 없다. 내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확률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주제가 그런 죄의식에 대한 것들. 근데 또 다른 봉준호 영화들을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뭔가 마더 같은 경우도 뭔가 죄에 관한 거 살짝 있죠. 뭔가 그죠. 불 지르거나 누굴 죽였거나 이런 것도 나오고 기생충에서도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죠. 위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게 많죠. 그런 게 아마 봉준호 감독님이 주로 다루는 주제가 이번에도 나왔지 않나. 근데 그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늘 뭔가 봐왔던 것들이 뭉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시너지를 오히려 못 냈다. 그래서 200만도 뭐 나쁜 스코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투자금이 있으니까 투자금도 돈을 있고 많이 기대치가 들었다고. 있잖아요. 너무 감독님이 이제 가장 최근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뭔가 벌써 미키가 2시간짜리 영화라면 1시간을 본 느낌. 그죠. 네. 네, 대충의 스토리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놉시스 자체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포스터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보지만 그리고 이제 원제 같은 거 나온 거 봤을 때 미키 17이 좀 유추 다시 해보자면 나쁜 일을 자기 기준에서 나쁜 일을 한 게 있을 것이다. 뭔가 이제 자기 기준에서 미키 한 2, 3대 잘못이 있지 않을까. 네. 예, 뭔가 16, 15대는 잘못이 없을 것 같은데 2, 3대 잘못을 한 거지 않을까.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불교 사상도 조금 들어있는 것 그죠. 같고 저는 제가 그렇게 볼 때 생각을 해요. 보면서. 네, 불교 사상, 윤회 사상이 있잖아. 계속 돌고 돌고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것도 살짝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적이라고도 또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만 바라는 거는 넷플릭스에 조금 늦게 나오면 좋겠다. 그래도 최대한 오랫동안 영화관에 걸려 있어야지 이게 또 영화 흥행에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이런 대작이 또 금방 내려가면은 후속 영화들도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는 넷플릭스에서 마지막에 만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희무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서 느낀 거는 희무님은 보셔야 된다. 봐야 된다. 왜냐면은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틀린 해봐요. 그림 찾기처럼. 그런 네. 것처럼. 왜냐면은 맞는 부분들도 있고 틀린 부분들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뭐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보시면서 재밌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혹시 저희 리뷰를 누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고 이제 보러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다. 약간 좀 섹슈얼한 것들이나 그로테스크한 게 좀 묘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가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뭐 별로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오늘 빨간 안경 쓰고 오셨어야 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돈 주인 그것처럼. 네, 이동주인처럼 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정현님 추천은 이제 뭐 그런 거 괜찮으시면 보셔도 되고 좀 불편하시면은 뭐 굳이 이런 느낌이다. 총평을 하자면 네. 이게 줄타기가 애매했다. 아리까리가 많네요. 이게 오락 영화인 것 같기도 한데 예술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배합이
기생충 때는 괜찮았어요. 기가 막혔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배경도 동양이기도 하고 네. 여기는 좀 새로운 무대로 오면서 약간 그 배합법이 달라져야 됐는데 아 조리법 한국 조리법으로 그죠. 들어왔군요. 아. 네, 그래서 뭐 너무 짜다던가 약간 너무 밍밍하다던가 굳이 따지면 좀 너무 밍밍하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 우주도 나오고 이러는데 흡입력이 네.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저도 아마 본다면은 보고 나서 또 후기를 아, 댓글로 남기든지 네, 뭐 아싸 어디든 맞았다 뭐 이런 거나 인스타에 올리시면 네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뭔가 벌써 영화 한 편을 뚝딱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한 과연 30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스포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네. 아 정말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제 생각할 때는. 네. 왜냐면 정말 얘기가 별게 없습니다.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보셔라.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미키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한 얘기가 거의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연 결과는 어떨지 이제 네. 극장에서 확인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됐고 네, 식사는 하러 가시죠. 아,